시간이 흘러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제 총선이 딱 3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변수가 커졌습니다. 변수 커진 총선판. 사실은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약간 총선에 날짜 가는 걸 잘 이제 헤아리지 못했던 측면도 있어요. 코로나가 워낙 이제 하루하루 우리를 걱정을 끼쳤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딱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번 총선에서 야, 난 저 지역에서 누가 당선될지 진짜 관심인데 이런 지역들 한두 지역들은 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오늘 총선 30일 앞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격전지를 몇 군데 저희가 한번 지금 민심의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기자, 우리 서울 광진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서울 광진구 을 지역구에는 청와대의 전 대변인인 고민정 전 대변인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맞붙는 곳이잖아요. 이번에 KBS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고민정 전 대변인이 43.3%, 오세훈 전 시장이 32.3%로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이제 고민정 전 대변인이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차이는 오차범위 밖에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 중앙일보 조사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44.5%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6.8%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차범위 안에서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가 4.4%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오차범위 안에 있는 모양입니다. 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처럼 처음 자신의 선거를 뛰는 사람한테는 매일이 새롭고 굉장히 힘들고 지칠 때 응원해 주시는 분 한 분을 만나면 진짜 에너지 충전이 많이 되거든요. 뭔가 좋은 세상, 우리 아이들이 살기에 좋은 세상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그 세상을 고민정 후보가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에 고마움을 또 표하시는 것도 같고 화이트데이라는 게 주변에 신세진 분들, 사랑하는 분들, 이렇게 챙겨야 될 분들 챙기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아라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보면 가족보다 훨씬 더 가족처럼 지내는 우리 사무실 식구들 간단한 초콜릿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가정 내에서 복닥복닥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영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한번 이 광진 을 지역을 보니까 3월 초순, 그러니까 3월 1일하고 2일 이틀 동안 한 조사를 한번 보세요. 당시에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359, 35.9,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85, 38.5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발표된 조사를 보면 이거는 이제 3월 12일부터 14일 동안 4일 동안 한 조사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이 당시에는 3월 그 초순 조사는 오차범위 이내이긴 합니다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름이 고민정 전 대변인보다 위에 있었다면 한 2주 만에 이게 이제 역전이 좀 된 겁니다. 우리 최 원장께서는 또 선거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저 광진을의 지금 저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까?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또 서울시장을 2번 하고 지금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야권 참여. 아주 이제 중진 의원이죠. 중량감 있는 중진인데 아나운서 출신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젊은 여성 후보가 가서 2주 만에 벌써 역전을 했다라는 거는 참 아주 파격적인 경우인데 저는 이게요. 겉으로는 1대1의 게임이지만 저는 내막적으로 보면은 3대1의 게임이라고 봅니다. 3대1? 예, 3대1의 게임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혼자 뛰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전부터 지역을 갈고 닦긴 했으나 혼자 뛰고 있지만은 지금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혼자 뛰는 거 외에 그 지역을 갈고 닦았던 추미애 현재 법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 추미애 지역군요. 그 지역에서 5선을 했습니다. 4, 5, 20년 동안을 갈고 닦은 조직 기반들이 이미 받쳐주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불과 얼마 전에 청와대에 나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그 세 가지가 접목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대3 게임이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 원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광진을 지역이라는 데가요, 시청자 여러분, 이런 지역입니다. 20년 넘게 민주당계의 후보들이 선택을 받았던 곳이에요. 추미애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이 15, 16, 18, 19, 20대 배지를 단 지역입니다. 광진을이 5선을 했잖아요. 5선. 딱 한 번 추미애 장관이 안 한 때가 있었는데 17대 때예요. 근데 17대 때도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아마 당시에 열린우리당 후보였을 거예요. 열린우리당 후보로 김영주 의원이 당시에 또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20년 넘게 지금 민주당계 후보들이 보수정당 후보가 아닌 민주당계 후보들이 선택을 받았던 것이죠. 최 교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저희가 원래 여당 강세 지역이에요. 원래 여당 강세 지역이라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광진을 투입 얘기가 나왔었죠. 맞네요. 그게 뭐냐면은 좀 쉬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하. 그냥 저는 근데 여기에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함의? 중앙일보 조사를 보면은 27% 정도가 후보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아직도 유보하거나 답변을 미루거나 아직도 자기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지응답을 유보한 게 많아요. 더군다나 지난번 19와 20대 때는 한국당에서 그러니까 그때 새누리당이죠. 그때 정준길 후보가 출마했는데 연속으로 그때 40% 득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보수가 가지고 있는 표가 40%좀 확보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개인의 인물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선전한다면은 저는 이 광진을의 구도는 정말 예측 불가의 선거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여론조사 추이와는 조금 더 다른 선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진을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 이 지역도 진짜 많은 분들이 흥미진진하다. 이 게임도 흥미진진한 지역구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자, 그러면 광진을 찍고 이번에는 김 기자 동작을로 한번 가봅시다. 네, 서울 동작구 을 지역은요, 전직 판사 출신들이 대결하는 곳으로 봅시다. 유명합니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여기는 뭐? 의원이요, 현직 의원이죠. 어허. 여기에 이수진 전 판사가 도전장을 내민 곳입니다. 그런데요, 수치가 박빙이에요. 보면 36.2% 이수진 전 판사, 나경원 의원은 36.6%인데요. 일단은 오차범위 내로 접전을 벌이고 있고 수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수진 전 판사가 오늘 맞상대인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뭔가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나경원 의원의 영상까지 함께 보고 오시죠.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동작에서 갖는 관점이랄까? 서로 살아온 경력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도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과거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마을버스를 타고 싶어요. 3차 구간 시작은 88버스 종점에서 요 현대자동차까지인데 서리풀 터널이 뚫리고 이 사당로 3차 구간이 확장되면 조금 더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진될 텐데. 좀 전에 김 기자가 설명한 조사는 중앙일보가 돌린 여론조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조사는 KBS와 한국일보가 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 역시요, 보세요.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37,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33.4. 그러니까 이 조사 역시도 당연히 지금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두 전직 판사, 여성 판사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는 동작을 정말 배승희 변호사 이건 한차 플레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이 지역은. 예. 거의 초박빙이면 박빙인 곳이 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이한 점은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두 판사 출신의 여자 법조인이 그러니까요. 이 동작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눈에 띄게 보입니다. 또 두 분이 보면 헤어스타일도 약간 비슷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참 여자끼리의 대결이 참 흥미진진한데요. 예. 이수진 후보는 정치 경력이 아예 없다가 이번에 신인으로 들어와서 이 동작에 나경원 후보를 잡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 이 지지율이라는 거는 정당 지지율 그래서 이 중도층이 빠진
지지자들의 이 지지율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도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결국 중도층이 누구에게 쏠릴 것인가 그 점에서 당선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중도층이 지금 이 동작에서는 어디로 쏠리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이 당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것인가에 따라 여기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겠네요. 지금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는 여론조사는 이게 무슨 뭐 지금 이 지역의 전체 여론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총선 30일이나 남아있고 앞으로도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가 될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다. 이렇게 감안해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광진을 찍고 동작을 찍고 이번에는 저희 채널의 사옥이 있는 이 주변 정치 1번지 김 기자 종로로 한번 가보죠. 네, 종로구에서는요, 빅매치가 예상되어 있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간의 이제 대결인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50.5%, 그리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30.2%를 받았습니다. 예. 중앙일보 여론조사인데요. 이건 표본 오차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총리가 좀 그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후보가 일찌감치요, 종로에서 각각 주민들과 소통해온 모습들을 그동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평소에는 막걸리 많이 잡수시죠? 제가 한잔 더 합니까? 어쩔 없어. 막걸리 좀 주세요. 10,000원치만 주세요. 제가 손님들을 모실 적에 그 대표되는 손님의 고향 막걸리를 준비하다 보니까 99종류 막걸리를 샀어요. 텔레비전 나오신 분이 저 우리 형님이에요. 가게가 잘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열심히 좀 도와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좀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원래 반대편 곳인데 동료 경제가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이발관이 유명하다고 그러더니 정말 여러분 와 계시네요. 그거는 이기지 않으면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안 봐. 알겠습니다. 그 마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꼭 이겨내겠습니다. 네, 이 조사는 이제 50.5 이낙연 전 국무총리 그리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30.2 그러니까 20.3%포인트 차이로 이낙연 총리가 이제 앞서 있는 조사인데 우리 최 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총선 D-30일 이 조사 정도의 격차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표가 너무 표차가 많이 납니다. 허허. 지금 종로하면 이제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하는데 예. 지금 두 후보가 아시다시피 이제 대권주자 1, 2위인데다가 총리 출신이고 그다음에 두 당의 선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두 당의 후보 종로의 어떤 그 박빙의 성적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나오는데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건요. 우선 황교안 대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어떤 정부 심판론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거고 반대로 이낙연의 어떤 그 파급 효과 덕분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어떤 서울의 박빙 지역들이 상당히 좀 민주당이 우세한 그런 현상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아마 황교안 대표가 왜 이렇게 본인 표차가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문재인 비판론, 평가론, 심판론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냉철하게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겁니다. 예, 우리 뭐 최지훈 원장님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평가이신 거고 최 교수님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는 조금 좀 반대 의견인데요. 일단 여기에 한 세 가지 저는 그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그 이낙연 전 후보는 바로 밴드웨건 효과가 지금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뭡니까? 이 일종의 이제 그 경제학 용어인데 예. 앞에 이제 북을 치는 사람이 다 따라가면 뒤에 군중들이 따라간다는 그런 이제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총리 그만두자마자 후보로 나가면서 그 여세를 몰아지고 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어땠습니까? 나가니 많이 하는 이런 사실은 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보면 추세가 추격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그것을 저는 한번 봐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종로가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특성일까요? 동진서보라 그래요. 동쪽에 있는 동들, 그 지역들은
진보의 성향을 띠고 서쪽에 있는 지역들은 보수 성향을 띈다는 거예요. 동진, 서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렬하게 어떤 그 극명하게 이렇게 표심이 갈리고 진보와 보수의 성향이 갈리기 때문에 이 투표의 패턴은 지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투표까지 가진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그 또 하나의 변수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은 조금 잠잠해지는 걸로 보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국민들 눈에 표심으로 평가받을지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 더군다나 여기가 광화문 광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상징성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저는 고려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로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KTX를 타고 조금 한번 내려가 보죠. 여론조사 결과 주세요. 자, 대구 수성갑으로 가봅니다. 대구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번화한 곳이죠? 수성갑이. 그렇죠. 네, 대구 수성갑. 보세요. 김부겸 지금 현직 이 지역의 의원은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현직 의원입니다. 32.1.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요. 지금 현직 의원인데 원래 지금의 지역구는 대구 수성을이에요. 수성을. 그런데 한 클릭 이동을 한 거죠. 수성갑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37.3인데 이 두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4선 중진 의원들 간의 대결. 김부겸 4선, 주호영 4선. 야, 이 대구 수성갑 오차범위 이내에 역시 붙어 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기가 이번 코로나19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게 구도로밖에 될 수가 없는 게요.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관까지 하다가 오셔가지고 대관부 장관. 정부에서 과연 이 대구에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바로 이게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이 과연 이 정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냐. 대구에 과연 어떠한 대안을 갖고 올 수 있는 거냐. 이런 그 민심을 바로 평가받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가 가장 그 구도적으로는 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 저쪽에서 말하는 야당 심판이 되는 거냐 하는 그런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후보가 말이죠. 30년 넘게 부부끼리도 잘 안다더라고요. 부부들끼리도 서로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너무 인간적으로 힘들다고 두 후보들이 동시에 토론을 하고 있는데 김부겸 지지자들에게 왜 물어봤어요? 왜 지지하냐고 했더니 인물론, 김부겸 인물을 보고 김부겸 난 인물 보고 뽑는다? 뽑는다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주호영 지지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정당을 보고 찍겠다. 미래통합당? 그래서 결국은 인물론과 정당론이 팽팽하게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숨어있는 변수가 있어요. 수성갑의 변수? 변수가 뭐냐면 뭘까요? 현재 무소속 후보들이 끝까지 가느냐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청장을 했던 분이 지금 아마 무소속 후보로 지금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약간 보수의 균열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분이 과연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두 분의 대결 못지않게 그게 아마 대구 수성을에서는 이게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전망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하루하루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말이죠. 우리 4개 지역 살펴봤나요? 네. 처음에 광진을, 그 다음에 서울, 동작을, 그리고 어디였죠? 정치 1번지 종로, 대구 수성갑 짚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지역을 전해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